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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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대입니다. 옥태. 올 시즌에 K리그 팀들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전술 다채로운 모습들로 또 시즌을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1엔 12팀이 있고 이제 또 2에는 13팀이 있고 25개 팀이 있는데 내 마음을 훔친 이 내 마음을 훔쳤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내가 좋아하는 팀도 있을 것이고 그거하고는 별개로 이 팀이 되게 좀 흥미로운 전술을 쓴다, 잘한다, 되게 재밌게 차네 이런 팀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마음을 좀 주는 팀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쵸. 기존에 뛰셨던 팀들 그리고 쭉 응원하는 팀. 저는 잘하는 팀 좋아해요. 색깔이 확실한 팀. 그치. 네, 나도 오래 잘하는 팀. 부천이 밑에 있을 때도 좋아했습니까 그러면? 부천은 이제 그거는 좀 다른 얘기죠. 이번에 또 루페타가 페널티킥을 못 넣더라고. 제가 늘 말하잖아요. 페널티킥을 왜 차냐고. 루페타를 보는 부천 팬의 마음이 저랑 다 비슷하지 않을까. 이현태 변호사의 마음을 훔친 팀이 올 시즌에 있습니까? 네. 저는 사실 올해 총평을 하고 싶은 게 저는 올해가 그래도 재밌는 한 해였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여지까지는 조금 체급으로 누르는 팀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 시즌에는 상위권에 가 있는 팀이 울산은 구단 내부에서 좀 시끄러운 일이 좀 있었지만 어찌됐든 선두를 잘 유지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추격하는 팀이 강원하고 김천이고 또 FC 서울하고 수원FC 포항까지 쳐서 저는 다 위에 있는 팀들이 색깔을 잘 낸 팀들인 것 같아요. 맛이 나는 팀들이라서 특히나 이제 강원하고 김천은 사실 이렇게 잘할 줄 몰랐던 팀이기도 하고 수원FC도 사실은 상위에 올라올 수 있을까라는 했던 팀인데 사실 근데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올 시즌은 그래도 전술적으로 좀 재밌었던 시즌이다. 일단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고 저는 사실 광주 얘기랑 강원 얘기는 뺀 게 강원은 속해 형님이 하실 것 같고 광주는 이제 영광님이 하실 테니까 저 나중에 이제 숟가락을 좀 얹으려고 이 정도만 준비해오고 두 개를 준비했는데 일단 FC 서울 좀 짚고 싶습니다. 서울? 네, 저는 FC 서울이 올해 좀 재밌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사실 김기동 감독님 축구가 막 못 보던 축구도 아니고 어느 리그에 갖다 놔도 잘하는 팀의 전형적인 스타일이고 그게 김기동 감독님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실리적이면서도 굉장히 짜임새가 있는 축구거든요. 근데 최근 한 5, 6년간 하지 못했던 거를 바꿔놓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실 U자 빌드업을 FC 서울 팬들이 제일 싫어하시는데 그거를 못 고쳐놨다고 생각해요 사실. 근데 최근에는 미드필더 투입되고 거기서 전진 패스 들어가고 중앙에 투입돼서 수비를 모아놓은 다음에 나갈 때 원터치로 반칸 뒤 혹은 옆으로 횡패스로 돌려놓으면서 전진해 나가거든요. 이번 경기에서도 강원한테 지긴 했는데 본인들의 좀 바뀐 스타일들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대로 가면 또 순위는 위에 있겠구나라는 거를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약간 감독의 역량을 볼 수 있는 팀 중에 하나가 FC서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팀은 제가 보기에는 강등되지 않는 게 되게 또 중요하잖아요. 우승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팀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볼 수 있는 팀의 어떤 목표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거를 너무 뛰어넘기 위해서 선수단 좋지 않은데 맨체스터 시티처럼 축구하겠다. 이건 사실은 만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보여준 팀 중에 하나가 수원FC. 꼭 짚어주고 싶었던 게 제가 시즌 초반에는 수원FC가 개인 기량으로 풀어가고 수비를 단단하게 하는 팀이라고 생각했는데 중반 넘어가면서는 굉장히 실리적으로 접근을 잘했던 것 같아요. 안정적인 걸로 시작해서 조금 더 도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물론 여기서 이제 선수들이 빠져나간 선수들이 있고 해서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강등 걱정은 이미 끝나 있는 상황이고 성적과 어떻게 보면 내용까지 적절하게 잡은 팀이 아닐까. 두 팀은 감독님 역량이 잘 보인 팀이라고 생각해서 두 팀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나는 K1하고 K2 하나씩 뽑았는데 내 마음을 훔친다는 말이 사실 팬분들의 마음을 훔치는 팀인 거잖아. 강주 축구를 보면은 내가 강주 팬이 아니더라도 나 이 팀 팬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드는 축구인 것 같아. 한정된 선수로 그런 축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선수들을 보면은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갖고 있지만 이 포텐을 터뜨리지 못하는 선수들이 되게 태반이거든. 프로로 올라오면은 그거를 일깨워주는 감독이 아닌가. 광주는 누가 봐도 우리는 색깔이 딱 보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강주 축구가 정말 매력이 있고 재밌고 뭔가 만족감을 주는 팀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고 K2 리그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1NFC 말 그대로 마음을 훔친 것 같아. 뭔가 계속 거기가 승격할 것 같다는 마음이 계속 들어가지고 원래 사실 서울 1엔 하면 감독님도 자주 바뀌고 뭔가 어수선하고 이런 게 항상 느껴졌거든. 동규 형이 가면서 팀이 뭔가 짧은 시간 안에 잘 만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 그래서 그 두 팀을 뭔가 추천해주고 싶은 그렇게 숟가락 타임? 광주FC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예전에 축구 처음에 수업같이 듣고 했던 대학교 다닐 때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들었던 말이 3B라고 했거든요. 3B 바디 밸런스, 볼 컨트롤, 브레인 3개라고 했었는데 이제 그게 풋볼 매니저에 똑같이 나와요. 능력치가 기술적 능력, 정신적 능력, 신체적 능력이 있거든요. 세 칸으로 나뉘죠. 네, 세 칸으로 나뉘잖아요. 내가 잘 뛰었거나 아니면 기술이 압도적으로 뛰어나거나 머리가 좋아야 된다는 건데 사실 광주에 있는 선수들이 돋보이는 이유는 감독님 아래서 축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되게
다르게 저번에 저희 광뽕 그 맞아.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11명이 축구 약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배워가고 있고 축구의 3요소 중에 여지까지 우리가 많이 봐왔던 건 선수들한테 신체적 능력이나 기술적인 걸 많이 봤는데 광주를 보고 있으면 얘네 대체 무슨 생각하길래 공을 저렇게 빨리 돌릴까라는 맞아. 거를 볼 수 있는 팀이라서 광주는 그게 있어. 상대가 나오는 거를 준비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상대 팀이 우리 팀을 따라오게 만들어버리는. 판을 그냥 먼저 깔아버린다고. 그치. 전 그런 생각도 해요. 광주 선수들이 지금 막 포텐 터지고 몸값이 올라가고 있는 선수들 많지만 사실 다른 팀 가면 평범해질 선수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어. 감독이 바뀌면 이 선수들 장점이 정신적인 능력보다 신체적인 쪽에 그냥 힘을 줘버리면 사실 선수들이 평범해질 수도 있죠. 그치. 그래서 지금 광주 축구 많이 봐 놓으셔야 될 수도 있어요. 사실. 감독이 바뀌면 광주가 바뀔 수도 있고 선수들이 떠나면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경고 바뀝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바뀐다 그러나. 아니야, 영원히 있지 않으실 수도 있으니까 이제 미리미리 기회가 있을 때 많이 받으시라고. 광주 팬들은 영원히 있기를 바랄 텐데. 저도 그렇게 바랍니다. 매력적으로 축구를 하고 있으니까 오래 보고 싶다는 생각은 늘 하죠. 자, 봉사형은. 저는 이제 뭔가 이제 전술적인 얘기를 하기보다는 중계 끝나면은 해설위원하고 딱 눈 맞췄을 때 진짜 한숨 나온 경기가 있고 딱 끝나면 야 오늘 대단 가장 또 뭐라 최근에, 그러려 그렇지 가장 없어. 최근에 아 재밌었어요. 언제 쉬었습니까? 한숨을 쉰다며 방금. 10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끝나고 나서 위원 야 이거 미쳤는데 그렇게 감탄사가 나오는 경기들이 있는데 그런 경기들을 누가 했나를 이렇게 좀 추려보면은 광주도 있었고요 강원도 있었고 수원FC도 있었고 대구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박채영 감독이 오고 나서의 축구를 보면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살짝 돌아간 느낌은 있는데 부임하고 나서 본인의 색깔로 조금 이제 더 좀 밀고 나가면서 공격적인 부분을 보여줄 때 물론 그 끝에서 마무리는 되진 않았는데 계속 뭔가 만들어가려는 게 재밌게 느껴졌던 그래서 저는 내 마음을 훔친 팀이라고 하면은 일단 가장 좀 인상 깊은 거는 광주다.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중계를 하나 꼽으라면은 20라운드 경기였어요. 그때 제가 이제 광주 홈 경기였었는데 그 당시 또 해설위원회 이명철이었어요. 그날 경기를 또 광주가 마지막에 가브리엘이 극장골 넣으면서 이겼던 경기였거든요. 제주 상대로 해서 끝나고 나서 형철이가 형 오늘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우리 축구 이렇게 하면 너무 재밌겠는데 이렇게 할 정도로 재밌던 경기여가지고 여러모로 남는 기억에 남는. 왜 이렇게 웃는 거야? 제일 재미없었던 경기는 언제입니까? 진짜 없어요. 어쨌든 자 이제 마무리. 알겠습니다. 사실 그 사람이 두 가지 면이 있잖아요. 그 감성적인 면이 있고 이성적인 면이 있는데 저는 일상적으로 생활을 할 때는 되게 좀 이성적인 편인 것 같아요. 되게 모든 걸 좀 드라이하게 보고 이런 편인데 축구장을 가면 좀 그게 안 돼요. 내가 직관을 가면은 전술을 보고 뭐 선수의 움직임을 보고 뭐 이런 걸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거보다는 그냥 경기 분위기를 보게 되고 경기 자체를 보러 온 사람들을 보게 되고 느낌만으로 90분을 채우는 것 같아요. 감성적인 면에서 올 시즌에 저를 가장 좀 많이 매료시켰던 아까 봉서형도 얘기했지만 대구였던 것 같아요. 예전에 영광을 같이 했던 선수들이 다시 뭉쳐가지고 팀을 살려낸다. 위기에서 구해낸다. 약간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영웅서사의 대표적인 그 흐름이잖아요. 대구를 대표했던 영웅들이 다시 뭉쳐가지고 꺼져가던 불씨를 살려내면서 팀을 위기에서 구한다라는 서사가 점점 완성이 돼간다는 팀이 바로 이 컬러를 가지고 있는 하늘색의 대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성적으로 가장 좀 충족을 시켜주는 팀인 것 같고 이성적으로 가장 충족을 시켜주는 팀은 강원인 것 같아요. 이 팀이 돋보였던 점은 특히 공을 뺏었을 때 이제 역습으로 나가는 속도가 워낙에 좀 빠른 팀이 아닌가 싶고 전반기의 강원과 지금의 강원은 약간 좀 다른 모습인 것 같긴 해요. 굳이 따지자면 전반기의 강원이 조금 더 매력적인 팀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급이 약간 떨어지는 팀을 가지고 어떻게 날카롭게 찌를 수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줬던 때가 전반기의 강원이 아닌가 싶은데 윤석영이라든지 이기혁이라든지 황무기 같은 선수들이 워낙에 또 전진 능력이 있고 볼 줄기도 좋고 이런 선수들이다 보니까 일단 앞으로 주면은 중원에 있었던 김강국, 김희석, 김대우 역시 이 선수들도 전진이 됩니다. 그럼 이 선수들이 받고 돌아서서 또 앞을 보면은 야구가 전방에 딱 버티고 있다 보니까 수비 라인을 고정을 시켜 놓으면은 이상원 선수가 한 칸 밑으로 내려와서 공간을 또 만들어주고 그 사이로 양민혁 같은 선수들이 또 들어가면서 공격을 마무리 짓고 이런 되게 다이나믹한 축구를 되게 잘 보여줬던 팀이 강원이 아닌가 싶어요. 숟가락 잠깐. 네. 저는 강원이 정경호 선생님하고 맞아. 그 윤정환 감독님 궁합 잘 맞는 것 같은데 그 정경호 선생님 예전에 계실 때 보면 형태 변화 주는 거랑 형태 변화를 통해서 숫자 싸움 하시는 거를 되게 능수능란하게 잘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미드필더 올렸다가 혹은 3백 스토퍼로 내렸다가 풀백이 올라가면 측면에 빠져서 뒤를 커버시킨다거나 그런 식으로 형태를 바꿔가면서 그걸 되게 능수능란하게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강원이 시즌 초반에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전술 형태 변화에 맞춰서 선수들 성향도 맞춰서 팀을 잘 꾸려갔던 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전반기 강원은 광주에 버금갈 만큼 이 팀 진짜 그랬었어요. 매력적이다. 와 이거 광주처럼 주도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강원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느낌의 주도적인 축구를 하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광주는 틀어지고 흔드는 팀이라면 강원은 일단 모르겠고 일단 어디까지 막는지 한번 해보자 하면서 계속 때리는 느낌
느낌 그냥. 윤정현 감독님이 우리 이제 해설위원 같이 하면서 잠깐 이제 같이 경험을 해봤을 때 그분의 느낌은 내 느낌에는 선수단을 확 휘어잡는 카리스마라는 있지. 그런 거보다도 그것도 이제 물론 있으신데 좀 더 옆에서 막 좀 다독이면서 좀 다정한 모습이 저는 좀 더 많이 느껴졌었거든요. 옆에 같이 생활할 때는. 그게 이제 동계 때 휘어잡아. 이제가 지금 동계 때 선수들을 확 휘어잡아. 그리고 시합 들어가면 좀 풀어줘. 아, 이게 또 선수들끼리 있을 때 또 다를 수는 있지. 기본적인 인성이나 이런 품성이 되게 좀 부드러우신 분이셔가지고 선수들이 포변이나 이거를 또 받아들일 수 있게 옆에서 또 잘 이렇게 다독여 주신 그런 면도 좀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았나. 네. 네 분이 생각하는 그 좋은 전술이란 물론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기는 경기를 하려 그러면 지속성이 있어야 되거든. 들쑥날쑥이 아닌 딱 평균치를 만들어서 그거를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팀이 잘하는 팀이거든. 그 팀이 승률이 높아. 근데 이게 들쑥날쑥한 팀들은 물론 한 번씩 강팀을 잡을 수 있지만 순위가 낮아. 좋은 팀이라는 거는 꾸준함을 계속 가지고 가는 팀. 저는 좀 음식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흑백 요리사가 엄청 떴었잖아요. 과르디올라 같은 지도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완전 안성재 셰프 같은 파인다이닝을 하는 감독이죠, 사실. 너무 섬세하고 예쁘게 만들어가는 것들 좋죠. 근데 사실 저희가 맨날 파인다이닝만 먹고 살 수는 없고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모든 지도자들이 다 그렇게 섬세하게 만들어진 것만 한다 그러면 사실 재미없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때로는 국밥 같은 지도자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범용성이 있는 전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팀하고 잘 맞는 전술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를 잘 선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잘 쓰기만 하면 사실 저희도 우승하는 팀을 얘기하니까 공격적인 축구를 늘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예를 들어서 부천이 승격을 한다. 근데 내년에 공격적인 축구를 해라. 저는 절대 동의 안 하고 무조건 내려서 역습하라고 하죠. 왜냐하면 일단 살아남아야 체급을 또 키워가고 선수들도 다 키워가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로페타 해줘 축구가 되는 겁니까? 루페타는 못 해줄 가능성이 아니 근데 진짜 그렇게 되면 각자의 처한 위치에 맞게 맛없지 않은 음식을 내놓는 것도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거 있더라. 선수가 이미 있어 했는데 내가 안 뽑은 선수고 이 선수들이고 못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어. 나 진짜 잘못했다고 생각하거든. 아 내가 뽑은 선수 아니어서 나는 올해는 성적 못 낼 것 같아.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자기 핑계인 거지. 자기가 안 뽑았기 때문에 나는 요 정도 성적만 내도 내년을 같이 가야 된다. 약간 이런 거를 만들어서 가는 게 나는 좀 그래. 사실 제가 최근에 강의 같은 걸 가면서도 마무리할 때쯤에 그런 질문을 항상 던지거든요. 그럼 우린 축구를, 스포츠를 왜 볼까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하는데 결국은 재밌자고 보는 것 같아요. 보면서 즐겁자고. 그치. 그러려면은 하는 선수들의 마음도 훔쳐야 되겠지만은 보는 사람들의 마음, 특히 팬들의 마음을 좀 많이 훔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전술이라는 거는 어떤 접근 방식이 됐든지 뭐 수비가 됐든 공격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결국은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훔칠 수 있는 그런 좀 명확한 색깔이 있는 맞아. 그런 축구가 좋은 축구인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시즌에도 그리고 다가오는 2025 시즌에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좀 훔칠 수 있는 그런 전술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